나무관세음보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때 아닌 전쟁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기가 많이 불편할 겁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쟁 질문이요. 심지어는 누가 승자가 되냐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힘없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보면 안쓰럽고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 노인이나 아이들을 보면 예전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혹 우리나라에는 이 전쟁이 괜찮은지요. 소련의 지배를 받던 우크라이나는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미국 중심으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나토라는 조약에 전부 가입을 하게 돼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편입되면 러시아는 잃을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여기에 러시아 푸틴은 흥분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너희는 러시아의 영원한 식민지야. 평생 러시아가 지배할 거야. 우크라이나만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영토는 유럽 진출을 통로를 연결해 주면서 토지까지 신의 축복을 가진 흑옥토예요. 이런 땅을 가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편입되면 러시아는 잃을 게 많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연결되는 유럽 진출 땅 노른자에 서방 군사시설과 병력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국력까지 잃게 돼요. 그러니 선빵으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못 가지면 전부 못 갖는다. 이런 놀부십보로 이 자그마한 땅만한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미개한 중세시대도 아니고 21세기의 선지식인이 너무너무 풍부한데 전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이 탐욕에 물든 지도자가 생기면 이 중도를 못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윤회를 믿고 사후세계를 알고 많은 국민들이 희생한다는 것을 알면 전쟁을 못하겠죠. 지도상으로 보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뒤에는 유럽이 버티고 있어요. 어찌 보면 중국과 한국 뒤에는 일본, 우리나라와 같은 처지인데요. 한 뿌리이고 같은 민족, 동슬라브족이었는데 키예프 루시라는 한 국가에서 독립을 했어요. 키예프 루시란 동유럽 지역 키예프 중심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일대에 존재했던 루시인들의 국가를 말합니다. 1922년에 소비에트 신연방이 수립되면서 러시아의 주변의 나라들이 소련에 편입이 되었어요. 우크라이나도 이 시대에 소련에 편입되면서 우크라이나 민족의 애국심은 발동이 시작한 겁니다. 독립을 하려고요. 이러한 세력을 눈치를 챈 소련의 지배자 스탈린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농사 수확량을 무리하게 가져가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대기근을 맞아 무려 400만이나 되는 인구가 굶어 죽었어요. 러시아 토지는 농사 짓기 힘든 황폐한 땅이지만 우크라이나 토지는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비옥한 흑옥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심기만 해도 무조건 잘 자라는 토지를 갖는 것에 하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덩치가 큰 나라 소련에게 빼앗긴 겁니다. 조선의 명나라 때 바친 일종의 조공 무역 같은 거죠.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농사진 걸 다 걷어가서 먹을 게 없어서 쑥으로 연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굶어 죽으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여기에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반감을 갖고 독립을 꿈꾸던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독립을 하게 되고 러시아로 탄생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말이 독립이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붙어 있어요, 경계선이. 이래서 큰 집 작은 집 같이 잘 지내면 좋은데 너희는 나의 식민지였어. 무슨 소리,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우리를 식민지로 삼은 큰 집을 절대 용서 못해. 두 번 다시 절대 안 당한다. 이런 불편한 관계가 돼버린 거죠. 이때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소련 붕괴 당시 소련의 군관구를 무려 3개나 인수하여 세계 3위의 핵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러니 러시아와 미국은 안달이 난 거죠. 미국과 러시아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핵을 포기하라고 끝까지 돌보아 주겠다고 이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버린 거죠. 이 압박으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모두 핵과 미사일을 넘겨버렸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힘없고 가난한 나라였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만약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전쟁이 있었을까요? 99섬 가진 자가 한 섬 가진 사를 빼앗아 100섬을 챙긴다는 옛말이 있듯이 2014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주구장창 작은 전쟁을 치를 정도로 마찰이 심했어요. 한국으로 치면 예전에 연평도 해전 같은 마찰이 빈번했습니다. 결국에는 러시아가 축복의 땅, 흑해만을 가진 크림반도를 합병이라는 것을 만들어 우크라이나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크림반도 합병, 우크라이나 영토 및 해안가에 있는 크림반도는 사방이 바닷길이 열린 우리나라로 지역으로 말하면 제주도 같은 땅이에요. 겨울에도 얼지 않는 아름다운 영토예요. 이 흑해를 통해 해양 진출을 하고 무역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축복의 명당자리라고 봐야겠지요. 원래 이것은 러시아 영토였다가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로 영역이 바뀝니다. 러시아는 이 영토를 찾기 위해 배가 아파서 잠을 설치다가 그게 있었지. 크림반도 지역에 많은 러시아인 칠러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크림반도 주민 투표를 한 거죠. 당연히 결과는 칠러들이 많으니 러시아 영토 쪽으로 96%가 넘어 금쪽 같은 크림반도가 러시아 손으로 합병이 됩니다. 이것도 모자라 땅 뺏기의 선수이고 부동산 투자로 핵을 긋는 조상이 있는지 러시아와 경계에 있는 돈바스 지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경계선에서 통로를 연결해주는 지역입니다. 이 돈바스 지역에 최근 푸틴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소수민족을 독립을 승인하여 야금야금 우크라이나 땅을 뺏어온 겁니다. 이것 또한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국제사회가 전혀 인정을 안 해주는데 푸틴 혼자 날뛴다는 것이죠. 이래서 국력과 경제가 막강해야 되고 군사력도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중국과 북한이 개입되면 물론 둘 다 러시아 쪽이겠죠. 공산주의 체제를 가졌잖아요. 이러면 자칫 세계 3차 대전으로 전 인류가 200년 뒤떨어진 원시 시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으로 한국 경제도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부분은 삼성과 LG입니다. 러시아 시장에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지혜롭게 해결해서 이 전쟁이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 올릴까요? 전쟁통에 뛰어들어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된 금쪽 같은 나의 자식,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과 가족들의 생이별이 없도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원 드립니다. 나무 관세음보살.